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반전은 사실상 토트넘의 반코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로 셰필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점유율이 69%에 이르렀으며 슈팅 12개 중 7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을 만큼 쉴 새 없이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후반 73분 셰필드 잭 로빈슨의 긴 스로인이 혼전을 거쳐 흘렀고 아메르가 달려들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셰필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자 너무나 지저분한 시간 끌기 침대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포더링엄 골키퍼가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더링엄 골키퍼는 공을 처리한 뒤에 드러누워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팀 닥터가 들어와 포더링엄 골키퍼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경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킥을 찰 때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포더링엄 골키퍼가 골킥을 차지 않고 시간을 끌자 이 토트넘 팬들은 야유를 쏟았습니다. 포더링엄 골키퍼의 시간 끌기는 전반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전반 45분에도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지연 행위가 나오자 이 주심이 포더링엄 골키퍼에게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포더링엄 골키퍼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를 봤을 때 경고가 늦게 나온 것은 행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전략은 필드 플레이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과 충돌하면 무리하지 않고 넘어져 반칙 판정을 유도했습니다. 셰필드의 침대 축구를 반영해 심판이 무려 12분의 후반 추가 시간을 주었는데 이 10여 분의 시간 동안 토트넘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7분 30초여가 흘렀을 때 페리시치의 왼쪽 코너킥을 히샬리송이 머리로 받아넣어 교체 선수들이 합작한 골로 토트넘은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10분에 접어들 때 한 골을 더 뽑아내며 뒤집기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부터 패스가 매끄럽게 전개됐고 페널티 지역 안에서 히샬리송이 보낸 패스를 중앙에서 쿨루세브스키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셰필드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놀랍게도 이날 영국 매체들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주장 손흥민은 그동안 너무나도 맘고생했을 이 히샬리송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승리 세레머니 때 손흥민은 자신이 기뻐하기보다 히샬리송을 가장 먼저 팬들 앞으로 떠밀었고 히샬리송은 민망한 척 손흥민에게 떠밀려 팬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히샬리송도 기쁜지 양손으로 팬들을 향해 박수쳤고 손흥민은 계속 히샬리송 곁을 떠나지 않으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성적에 기가 팍 죽었을 히샬리송의 길을 완전히 살려준 손흥민의 모습. 자신이 나간 후 팀이 동점, 역전골을 만들었다는 개인적 아쉬움은 있고 주장으로서 팀원을 위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번리전 손흥민의 해트트릭 이후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오니까 바로 해트트릭 나왔잖아 라며 히샬리송에는 악평을, 손흥민에게는 극찬을 하는 보도들을 쏟아냈는데요. 손흥민은 이를 인지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내내 히샬리송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그의 길을 살려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할지를 고민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6,700만 영국인들의 대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최근 너무나 힘든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었는데요. 그는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운 이유는 내가 경기를 잘 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폭발한 것이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내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겼던 일들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히샬리송은 영국으로 돌아가 심리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라며 토트넘에서 좋은 연승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동료들과 앉아서 얘기할 것이다. 나는 경기 리듬을 찾고 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히샬리송은 경기장에서 난 행복한 팀플레이어다.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고 노력한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곤 한다.
내게 방해가 된 건 경기장 밖 일이었다. 앞으로도 클럽에 집중하겠다. 폭풍이 지나갔다 라며 지난 5개월 동안 경기장 밖에서 복잡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내 돈만 노리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갔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셰필드 전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이번에 주장 손흥민이 나의 뒤를 밀어주며 팬들 앞에 나를 내세웠다. 처음에는 솔직히 부끄러웠지만 팬들의 함성을 듣고 난 뒤 너무나 고마웠다.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들이 전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관심을 자신이 한몸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주장 손흥민의 행동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완벽했다 라며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후 그는 선수 한 명 한 명을 모두 팬들 앞으로 데려가 인사를 시켰고 토트넘 팬들은 완전히 바뀐 토트넘 선수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열광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진에 빠진 히샬리송에도 손흥민이 뒤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고 현실적인 조언도 가장 많이 해주었다 라며 그를 진정한 리더라고 칭했습니다. 히샬리송도 평소 손흥민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지난 16일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뛰어들었다.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장면은 1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세비야의 프리시즌 경기 도중 나왔습니다. 전반이 끝난 뒤에 세비야 수비수 곤살로 몬티엘이 손흥민에게 돌진해 신경전을 걸었고 손흥민도 어깨로 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반 43분 몬티엘이 손흥민을 달려가 혼자 막다가 입 쪽에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손흥민의 팔꿈치에 맞은 이 몬티엘이 하프타임 때 손흥민에게 달려가 충돌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과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달려들어 세비야 선수들을 밀어내며 손흥민을 지켰습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도 17일 히샬리송의 치열한 친선 경기에서 세비야 선수를 향해 주먹을 겨냥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히샬리송이 달려든 세비야 선수를 주먹으로 위협하며 손흥민 선수를 구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 팬들의 트위터 반응도 전했습니다. 팬들은 히샬리송이 항상 손흥민 뒤에 있을 거다. 이 시점부터 보디가드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9일 중국 항저우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2조 1차전 한국과 쿠웨이트 경기. 중국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 경기장엔 중국을 응원하는 짜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중국 관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국 선수가 없는 이 경기에서 이들이 힘을 싣는 대상이 누군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일제히 쿠웨이트 이겨라 라며 쿠웨이트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짜요 힘내요 라고 소리 지르는 한편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우 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중국에서 열린 만큼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을 꺾고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어제 인도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하더니 자신들이 한국을 꺾고 우승할 것이라 소리쳐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몰아치던 중국은 전반 17분 이 가우테니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코너킥 상황에서 떨어진 공을 왼발로 정확히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인도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라우카놀리 프라빈이 박스 우측을 파고든 뒤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은 골키퍼와 골대 사이를 절묘하게 꿰뚫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홈팬들 앞에서 굴욕을 당할 위기. 하지만 중국은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후반 6분 다이와이춘이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중국은 이후로도 골 폭축을 터뜨리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다오치안롱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후반 27분 골키퍼가 중거리 슈팅을 쳐낸 공을 그대로 밀어넣으며 3대1을 만들었고 3분 뒤엔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중국의 득점포가 이어졌습니다. 팡하오가 박스 오른쪽에서 때린 대각선 슈팅에 왼쪽 골포스트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트레이드마크로 유명한 일명 호우 세레머니를 펼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인도인들은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중국 팬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를 꺾었다며 기뻐하면서 인도를 향해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 11명을 찾을 수 없는가 라며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팬은 인도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 11명을 찾기 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며 인도가 수준 낮은 축구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경기를 지켜본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인도를 이긴 건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인도가 너무 못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를 합치면 30억 명에 육박하는데 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24명도 안 되나 라며 인도를 비하한 중국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은 어젯밤 열린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져야 중국이 우승한다며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한편 쿠웨이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짜요, 힘내 쿠웨이트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한국 선수들은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응원 함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문들로 증명이 됐는데요. 경기 내내 중국 관중들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들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선수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우려가 많았던 한국 대표팀. 하지만 주장 백승호를 필두로 서령우, 송민규, 엄원상, 홍현석, 박규현, 정우영 등 성인 대표팀을 오가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꾸렸으며 정우영과 홍현석, 박규현 등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뭉쳐 A대표팀 핵심인 이강인이 합류하면서 성인 대표팀에 못지않은 전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조영욱을 최전방에 놓고 이선에 정우영과 고영중 그리고 엄원상을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조영욱이 미드필더 진영까지 크게 움직이는 사실상 제로톱에 가까운 전술이었습니다. 허리에선 광주FC 돌풍을 이끌고 있는 정호연이 주장 백승호의 짝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포백은 박규현과 이한범, 박진섭, 황재원으로 구성됐고 골키퍼는 이광현이 맡았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거나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시간을 끄는 이른바 이 침대 축구를 우려해야 했던 한국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조용욱이 띄운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정우영이 받아 넣어 이번 대회 대표팀 1호 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쿠웨이트를 압박하던 한국은 전반 21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엄원상이 날린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자 달려들던 조용욱이 오른발 강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44분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에만 4골을 넣어 4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후반 3분 정우영이 해트트릭과 함께 5대0을 만들었고 이어 4분 뒤 엄원상이 개인 2번째 골이자 팀 6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골을 집어넣어 9대0이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만든 한국 대표팀. 한국의 놀라운 경기력과 결과에 쿠웨이트 짜요를 외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느낀 것인데요. 여기에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마저 합류하게 된다면 감히 한국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 대표팀들이 9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뒤 한 행동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9골이나 넣었다면서도 한국 대표팀이 승리를 한 후에 경기 내내 자신들에게 야유를 보냈던 7만 중국 관중들의 한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화날만 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오히려 중국 관중들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박수를 보냈다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자 수많은 외신들이 이 내용을 재보도하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전격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속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우승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운이 좋아서 일본을 이긴다면 한국과 맞붙을 수도 있다.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 제 아무리 운이 좋아도 중국은 한국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9대0으로 패한 쿠웨이트 감독마저 한국은 차원이 다른 축구를 했다며
9골을 퍼부으며 기록적 패배를 안긴 한국의 수준이 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펠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승이 아니라 팀을 준비하기 위해 이 대회에 나왔다라며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팀과 경기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팀이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맨유와 미넨의 경기 직전 맨유의 테나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대놓고 비하하며 저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유의 테나우 감독은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 직전 필드 위에서 이 퍼디난드 스콜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TNT 스포츠를 통해 데이비스는 좋은 수비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미넨의 수비수 기량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맨유 테나우 감독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미넨의 수비진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수비를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후반 3분 미넨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한 맨유, 이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자 김민재가 그의 발 가까이에 머리를 갖다 대 끊어내는 장면을 본 이 미넨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재! 김민재를 외쳤습니다. 공격에서도 키패스 1회를 포함해 91.5%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극찬을 받았는데요. 결국 맨유 팬들조차 테나우 감독은 야만인이라며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김민재 선수를 비하해서 맨유를 왜 창피하게 만드느냐 라며 경기 전에 그런 말을 제발 하지 마라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의 활약을 추켜 세우며 그를 카이저,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들을 잘 막아냈고 후방에서는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의 좋은 수비에도 경기는 난타전이었습니다. 바바리안 풋볼은 미넨의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양팀 중앙 수비수 4명 중 가장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맨유 테나우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미넨 수비진을 비하하며 조롱했지만 진짜 문제는 미넨이 아닌 맨유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이날에도 맨유는 미넨에 무려 4골이나 허용하며 참패를 당했는데요. 맨유 팬들은 자동문인 줄 알았다, 감독을 당장 바꿔야 한다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괴물 김민재를 놓친 후폭풍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맨유는 올 여름 김민재를 독일 명문 바이에른 미넨에 뺏겼습니다. 공은 맨유가 많이 들였습니다. 맨유는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에 김민재를 가장 먼저 접촉해 선수와 개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재의 맨유 행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아웃, 최소 이적료 조항이 발동되는 7월 초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거부할 수 없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김민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수의 영국과 독일 매체에 따르면 김민재는 세후 연봉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을 받습니다. 맨유는 김민재에게 연봉이 채 1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협상을 했는데요. 미넨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얕봤던 것이죠. 결국 바로 어제 있었던 미넨과 맨유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미넨 수비진의 철통 같은 방어에 기선을 제압당한 맨유 공격수들은 최소 수십 미터에서 최대 100m까지도 역주행하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화면에 잡혔습니다. 영국 더선은 바이에른 미넨 수비수들의 맨유를 상대로 월드클래스 수비를 보여주었다. 김민재 선수는 카이저, 이 황제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했고 테나우 감독이 그렇게 욕하던 데이비스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펠리스트리를 저지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태클을 선보였다. 미넨 수비수를 욕한 테나우 감독이 완전히 틀렸다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에도 최다 걷어내기, 최다 슈팅블로, 최다 볼터치, 최다 패스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191cm가 넘고 합류하자마자 4골을 터뜨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거구, 이 보니페이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보니페이스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독일 빌트는 보니페이스는 정말 괴물이다. 그는 바이에른 수비수 셋을 이겨내고 혼자서 중앙으로 이동했다. 우파메카노는 그를 공에서 떼어놓지 못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미넨에는 마지막 볼을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번번이 보니페이스의 위협적인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는 전반 22분 몸을 던져 박스 안 슈팅을 차단했고 전반 40분에도 발을 갖다 대며 공을 튕겨냈습니다. 전반 32분엔 우파메카노와 정확히 라인을 맞추며 보니페이스를 옵사이드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보니페이스뿐만이 아닙니다. 바바리안 풋볼은 지난 레버쿠젠에 이어 이번에도 김민재를 황제로 선정하며 미넨은 맨유를 상대로 우스꽝스러운 4대3 승리를 거뒀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라면서도 김민재는 맨유 공격수들을 상대로 훌륭하게 싸웠고 뒷공간 패스를 모두 청소해버렸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는 초반 미넨이 고전하는 동안 맨유를 잘 상대했다. 이후 미넨이 경기를 장악하자 상대 공격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지원했다. 그는 확실히 엄청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올여름 7,200만 파운드 약 1184억 원의 몸값으로 맨유에 합류한 회일운도 김민재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끝으로 김민재는 어떤 실점 장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미넨이 3골이나 내주긴 했지만 사실상 김민재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김민재는 팀 내 최다 볼터치와 패스, 걷어내기 등을 자랑했고 단 한 번도 상대에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그는 패스 성공률 92%, 볼터치 118회, 기회 창출 1회, 걷어내기 6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슛블록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평점도 6.7점으로 수비진 중 1등이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 독일판은 15회 1996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선수 11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김민재가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데르 오나나의 몫이었습니다. 공격진에는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FC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킹슬리 코망, 그리고 미넨의 리로이 자네로 꾸몄습니다. 미드필더로는 맨시티의 로드리,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가 자리했습니다. 백포라인은 왼쪽 측면 수비수 올렉산드로 진첸코, 그리고 왼쪽 중앙 수비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리카 에르난데스, 우측면 수비는 인터밀란의 벤자맹 파바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를 낙점했습니다. 매체는 유럽에서 뛴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나폴리에서는 완전한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결국 세리에 A의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다며 이 한국 자원은 태클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앞으로는 미넨의 수비를 안정시킬 선수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